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김희수입니다. 또 유시민 씨가 망언을 내뱉었는데, 전대 끝나면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 제왕이다. 아이고야. 근데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좀 적어진 것 같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갈등이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아주 노선이 분명하게 더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길었잖아요. 이 갈등이 계엄 끝나고 나서 한 거의 반년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서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유시민 씨에 대한 이해도 살짝 숟가락을 얹어 봐야 되겠다. 이게 이 상황을 조금 진정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유시민 씨가 굉장히 잘하는 말 있죠. 빙의가 되어서. 저도 그분들께 빙의가 된 적이 되게 많아요. 이해하려고요. 이게 제 직업이 이해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병 비슷하게 자꾸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또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던 부분도 생겼고,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충격파는 덜하죠. 충격파는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숟가락을 조금 얹어보려고 합니다. 김어준 씨, 팀 정청래, 유시민 씨를 이렇게 막 몰아서 얘기했던 그 문조 털레유 그 말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 이게 뭔가, 저는 그게 멸칭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하나의 그룹핑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유시민 씨는 계엄 과정에서 매우 독보적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현자처럼 편안하셨죠. 걱정하지 말라고, 왜들 그렇게 걱정하느냐. 저희는 그때 다 밤잠을 못 잤었는데 매우 쿨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야, 대단한 멘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위로를 받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마움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도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걱정하는 거겠죠. 그러시던 양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막 노기를 띠며 이렇게 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제 아들러리안입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죠.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작년 계엄 때 너나 없이 공포감을 경험했거든요. 잠을 못 자고, 사실 뭐 피 흘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피를 안 흘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 인간이 나와가지고 다시 재집권을 하면, 이렇게 막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던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막 풀려날 때, 막 당당하게 걸어 나올 때, 막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즐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포감을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유시민 씨는 유시민 씨든 또 다른 분들이든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유시민 씨는 이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나는 괜찮았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렇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보이셨었잖아요. 저희들과 다르게. 근데 정말 괜찮았을까? 저는 되게 누구보다 무섭지 않았을까? 리스트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이력이 다 파묘되면서 보니까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들러에서는 이 열등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열등감 컴플렉스, 우월감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온전히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컴플렉스를 가지게 돼요. 이건 정신증상은 아닙니다.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열등감을 수용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 두 가지 갈래를 가지게 됩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는 이제 다 내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그룹에 끼어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근데 더 깊어지면 아예 우월감 컴플렉스로 갑니다. 주변에서 혹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니들이 잘못이야. 전부 다 외연,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저는 꽤 많은 분들이 김어준 씨나 팀 정청래나 유시민 씨가 지금 거의 이렇게 당신들 말로는 뭐 9대1, 10대0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거는 저는 약간 컴플렉스 증상을 보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컴플렉스 증상을 보이게 되면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컴플렉스 증상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잘 못하게 된다는 거. 현상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논하기보다 그냥 니들이 잘못한 거고, 뭔가 모종의 어떤 그룹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이렇게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거대한 음모론이죠. 이렇게 잘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요. 그래서 민주 전투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거는 뭔가 적어도 유시민 씨가 이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지휘를 해서 그 바쁘신 분이 전두지휘를 해서 이렇게 뭔가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뭐가 망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망하게 하고 있어. 본인을 망하게 하고 있죠. 본인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문조털레유라고 이렇게 희화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많이 불쾌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불쾌함을 넘어서 공포감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월감 컴플렉스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모종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안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인데 큰일을 하시네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렇게 긴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개혁을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죽음 근처까지 갔다 왔거든요. 모두가 다. 근데
극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극한 고통은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고립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극과 극이 통한다고 할까요? 죽음을 바로 경험하게 된 분들이 보이시는 아주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나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나머지의 시간들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 같은 시간이죠.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회고, 그리고 매 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은 임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를 아끼고 싶고, 그 시간에 뭐라도 대통령으로서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긴박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경험하신 분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치 않은 승화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다 몸을 사리게 됩니다. 무서운 일을 겪었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긴박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긴박한 명제가 생겼어요.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국힘 그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겼다간 난리가 나는구나. 죽을 뻔했다. 이 경험을 실제로 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긴박감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러니까 사실 여유 있는 공간 같았으면, 여유 있는 시간인 것 같았으면 팀 정청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김어준 씨나 팀 정청래 쪽도 긴박해졌죠. 예. 나와 소통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워낙 김어준 씨는 킹메이커 아닙니까? 킹메이커가 되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대통령을 컨트롤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컨트롤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몇 번 낚아봤는데 안 낚여오잖아요. 이게 모종의 아주 극한 불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팀 정청래를 활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국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긴박감이 김어준 씨에게도 여전히 생긴 게 아닌가.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이상한 김어준 씨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 못하면 다 음모로 이제 일배가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유시민 씨는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게 다 그 계엄의 후폭풍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힘들었고 죽을 뻔했고 무서웠었기 때문에 다들 살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청래 대표가 일을 안 해요.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어서 이번에 안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원도 아닌데 전대를 어찌나 흥미진진하고 간절하게 바라봤는지요. 정청래 대표가 되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반명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명을 싫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반명도 계엄을 반대하는 분들만 아니라고 한다. 죄송해요.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팀 정정의 팀을 불안하게 만든 거죠. 그쪽 팀과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내 컨트롤이 안 되는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명 친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되고 이 시간에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붙여드린 별명이 있어요. 노동자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 돈 받았으면 머슴이 일을 잘해야 된다. 당신을 머슴으로 세팅하고 있는 대통령. 그 국회의원 때부터, 아니 그 성남지사 때부터 늘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에 좀 가까운 동네에 살거든요. 성남은 아니지만. 그리고 늘 SNS를 봤었는데 정말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들들 볶아서 일을 시키는 데는 아주 탁월한 대통령. 일하는 스타일이죠. 일하는 정치인. 일하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가 아니라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런 나 돈 받았으니까 일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평생에 민주당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건 계엄해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 와 민주당 진짜 일 잘한다. 저렇게 일 잘할 수 있었구나. 아시겠어요? 40대 50대는 국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도저히 국힘을 뽑아줄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미워도 뽑아줍니다. 욕하면서 뽑죠. 이 젠장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희는 유신 세대에 유신을 경험했던 시대고 그 정당을 뽑아줄 수는 없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죽을 뻔한 경험들이 어디에 끌려가고 뭐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을 뽑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민주당을 뽑아주기는 하는데 민주당 정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그 한 해, 계엄이 있던 그 한 해는 정말 너무너무 민주당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일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신상이 나오면 신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 잘할 수 있었어? 아, 민주당 진짜 일 잘한다. 열심히 하네. 막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다시 우르르르르 무너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한 일은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했던 일입니다. 예.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고 힘을 세워서 다시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워풀하게 자기 사람들을 모으는 거 기존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빙의해 보면 억울할 만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뭐 계엄을 하자고 뭐 윤호개인에 나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 사람들을 일상의 정치 활동을 했는데 자기 사람들 챙기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서 반역적자처럼 몰아붙여. 억울할 것 같아요. 최민희 씨도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다. 한참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요, 우린 신상을 봤단 말이죠. 민주당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죠. 근데 일을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막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법안 통과가 안 돼. 그래서 국회가 자꾸 발목을 잡아요. 삐끗삐끗 소리를 내요.
이 말이 안 들리실 거예요. 컴플렉스 상태에서는 팩트 체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하느라고? 매번 민주당이 했던 핑계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 안 모자르잖아 이제. 근데 왜 일을 안 해? 정청래 전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반명이어서 안 되신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거나 못해서 잘리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라서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전대가 끝나고 나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조직화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의 그 이변 같은 그 명확한 그 이변이 없었다면, 호남에 아주 정직한 표가 없었다면 놀랍습니다. 짱, 짱. 늘 존경하지만 짱. 이번에도 정말 짱. 그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처럼 비슷하게 나왔다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연임이 됐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니들이 뭐라고 하든 다 받겠다. 그래도 당연히 우리가 연임이 된다. 이렇게 확신을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특히 호남의 국민들께서 종지부를 찍어주셨죠. 너 일 못해 나가.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정치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정치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는 몸싸움이었습니다. 파워게임. 누가 더 힘을 많이 얻었어? 그걸로 누르는 게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는 누르는 게임이 아니에요. 다 모여봐. 도둑놈만 아니면 다 모여봐. 나라를 훔치려는 도둑놈만 아니면 다 와서 이거 아이디어 좀 내봐. 빨리 이거 해결하자. 이러는 쪽인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진영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쟤네들까지 불러? 쟤네들이 뭐 할 줄 알고. 쟤네들이 무슨 짓까지 했는데. 지금 당장 돌아왔다고. 지금 당장 뭐 증거가 안 잡혔지만 그 팀들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 납니다.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 사람의 사상이 아주 특이하고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지만 않다고 한다면, 소통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친명이냐 반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어서도 맡긴 거잖아요. 1년을 맡겨봤는데 일을 못해. 그래서 잘리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공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도배를 맡겼는데 풀지를 안 하고 도배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 제발. 누가 와서 이거 풀일 좀 해. 제발. 붙여줘, 제발. 이거 좀 붙여줘.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해요. 개파, 그거 아니에요. 일 못해서 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 정치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김민석 대표가 빠르게 캐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촉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촉이 좋으신 분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경험하면서 그대로 투명하게 다 오픈해서 광장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민주당의 결을 바꿔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4050은 그렇게 뽑아줘요. 그냥 네 사람만 모아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막 이렇게 일 안 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예전처럼 민주당이 끌려다녀도 욕하면서 뽑아줍니다. 진짜. 욕하면서 뽑아줘요. 국힘을 뽑아줄 순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작은 정당이 생겨도 그 정당을 뽑아주면 사표가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을 뽑아줍니다. 그런데 2030은 아니에요. 자꾸 여기저기서 2030들을 되게 이렇게 좀 희화화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2030 분들이 물론 이상한 분들도 있겠죠. 4050에도 이상한 분들 많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거의 대부분 기존 세력들이잖아요. 이상한 분들 많지만 그분들이 역사를 흔들진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역사를 이끌어 오진 않았어요. 역사를 이끌어오는 아주 그 중심 축은 늘 현명하고 늘 혁신적입니다. 2030의 혁신은 4050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응원봉과 춤으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 남태령을 넘어간 역사, 저희는 못했던 일입니다. 키세스, 밤새 내내 계엄날 국회에서 목청을 높여가면서 국회 문 앞을 지켰던 분들, 물론 그분들이 다 2030이냐라고 얘기하진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2030이었고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매번 희한한 깃발들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몇 날 며칠을 거의 1년 가까이를 광화문을 지켜주시는 바람에 저희 목숨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2030의 주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폭이 넓고 창의적이긴 한데 진지합니다. 2030의 문화는 짤 없어요.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계산이 명확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입법을 안 해? 조심하세요. 다음번에는 표 받을 수 없습니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2030들이. 2030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찍어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사람인데 언플만 하고 결과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결과로 보여주지 않으면 김민석 대표의 촉이 맞아요. 민주당이 정말 밤낮 없이 뛰어서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습니다. 2030은 아주 냉정하거든요. 냉정하고도 현명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여러 번 2030을 이렇게 품어 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그 9세대 정치, 자기 표밭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얻고, 공천을 주고, 이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면서 수싸움을 하는, 파워로 밀어붙이는 그 동물 정치에 동물 국회에 조금 정제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완전히 판을 바꿔서 노동자 정치. 네, 월급 받으셨으면 일해야죠.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월급 받았으면 이야기를 잘 듣고 좋은 입법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오픈마인드. 네, 우리만 국민이 아니니까 이 국민 저 국민 쫓아다니면서 다 듣고 그 중에서 더 좋은 안이 뭔지 밤새 숙의하고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품어 안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2030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 발휘를 다음 선거부터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거든요. 정권이 재창출되기를. 그러려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통령을 따라서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두려우신 분들은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잖아요. 예전의 문법으로 지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문법은 이념과 사상과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치는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2030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세는, 내 월급은, 나의 미래는 이라고 실질적으로 나의 안전은 까지를 묻는 2030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명확하게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정권 창출이 어렵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잘 안 들리시겠지만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긴박합니다. 정권 재창출이. 그래서 일을 안 할 거면 제발 그 자리를 물러내달라고 요청한 것 뿐입니다.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거대한 무슨 그렇게 조직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팀 정청래만큼이나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곳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민주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버전을 봤는데 일을 안 한다? 이러면 괘씸해져요. 2030은 괘씸하면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힘에게 실제로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당해봐서, 우리는 유신을 겪어보고 오만 일을 해봐서 국힘을 안 뽑아주지만 2030은 말만 들었지. 네, 말만 들었지.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더 잔인한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막 그래? 라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저렇게 말만 많이 하고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일을 안 하는 쪽이 낫. 엿먹어라 이러면서 엿먹어라 이러면서 국힘을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듯한 국힘이 보이면 윤석열 씨가 초반에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쇼맨십을 보였던 그때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국힘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정권 재창출이 안 되겠죠. 일하시죠. 그리고 음모론 아니고 일을 못해서 잘린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일을 열심히 하시면 다시 회복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조금 더 좀 정제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조그마한 숟가락을 길게 드렸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